this is late now. Now I got a big drop top and I'm rolling. And I told my girl. 안녕하세요. 노원구청장 오승록입니다. 직접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나누기를 기대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영상으로 인사하게 되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방역과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이며 자라는 환경에 따라 미래의 국가 행복 지수가 좌우된다고 합니다. 노원구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8년도에 국제기구인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는 형식적으로 한번 인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아동의 권리를 알리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 문화, 복지 분야에서 아동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에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노원구 아동 친화도 조사 결과도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2016년 첫 조사 이후 5년이 지난 지금의 노원구 아동 친화도의 변화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과거의 사례를 토대로 미래를 설계할 때 필요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 청소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 가치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교육청, 복지시설 등의 아동을 위한 사업 추진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공개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에 맞게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노원이 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의 의장 최윤남 의원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무더운 여름에 아동이 꿈꾸는 노원, 모두가 행복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힘써주시는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동 친화도시란 지역사회가 UN 아동 권리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한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도시를 말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아동 삶의 만족도가 OECD 35개 국가 중에 31위라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행복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노원구는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자 모든 아동이 행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원구 의회에서도 이번 최종 조사 결과를 통해 노원의 어떤 점이 아동 친화적인지를 분야별로 꼼꼼히 살펴보고 더 나아가 우리 아동 청소년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목소리를 잘 듣고 소통하여 한 아이도 빠짐없이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역에 실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방역수칙을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의 종식을 앞당겨 행복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연구소 마실의 강미경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노원구에서 아동 친화도 실태 조사라고 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연구에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번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연구의 목적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원구는 지난 2016년, 2017년에 걸쳐서 노원구가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받는 이런 준비 과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받은 이후로 이미 이제 4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친화 도시는 4년이 지나면 그 상위 단계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이런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구는 바로 그 상위 단계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첫 번째 연구로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고요. 사실은 이 동일한 연구가 2016년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지금 노원구의 아동 친화도 현상은 어떠한지, 현황은 어떠한지를 한번 확인하고 또 2016년 이후에 노원구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그 노력의 결과로서 아동 친화도의 어떤 이런 실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앞으로 4년간의 또 다른 노원구 아동 친화 도시로서의 노원구의 발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떤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아동과 보호자와 관계자, 옹호자 영역을 색깔로 구분해서 보여드렸죠. 여러분 여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색깔별로 여러분 구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조사 참여자들은 6가지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즉 노원구의 놀이 환경은, 노원구의 교육 환경은, 노원구의 주거 환경은 어떠한지 각각의 인식하고 있는 점수들을 이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인 양상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동이나 보호자나 관계자가 생각하고 있는 각 영역별 높낮이의 점수의 양상은 비슷합니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역별로 보시면 그래도 그래프가 좀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 주거와 교육 영역이 있는가 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참여 시민의식과 같은 영역, 즉 아동이 얼마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영역과 그다음에 노려 환경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안전보호 환경과 보건서비스 환경은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노원구의 참여 시민의식 환경은 다른 곳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이 낮은 거 아닌가라고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떤 지역이건 간에 이 6가지 영역으로 실태 조사를 하다 보면 참여 시민의식 과 같은 영역이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어찌 보면 아동 권리라고 하는 참여의 권리 영역이 아동 권리를 완성하는 가장 어떤 최상위의 그런 권리 영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원구 이번 조사와 동일한 조사 도구를 가지고 조사를 실시했었던 가까운 작년에 했는데요. 부산 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오히려 노원구의 참여 시민 의식이라든가 다른 나머지 5개 영역이 조금씩 더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동 친화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여 시민 의식 환경에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아동 권리라든가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었다라는 점, 놀이 여가 환경에서는 자연이 잘 구축되어 있는 거, 잘 구성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쉴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 충분하게 느껴진다는 거, 그리고 안전 보호 환경에서는 보행이나 자전거 탈 수 있는 환경이 안전하게 잘 구축되어 있는 것, 보건 서비스, 사회 서비스 환경에서는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거, 그다음에 매연이나 악취와 같은 그리고 공중 화장실과 같은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라는 거, 교육 환경에서는 학교 안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학교 선생님들이 아동들에게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났다라는 거, 주거 환경에서는 집 주변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깨끗해졌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절대적인 환경이 모두 다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더 보완되어야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동이나 보호자가 아동 친화도시 정책과 그 과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제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보고서에서는 상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세부 문항별로 모르겠다라고 하는 응답 비율이 높은 비율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노원구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라든가 보호자가 모르겠다고 응답한 것은 그들이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전달 방식이라든가 홍보의 어떤 그 전략이라든가 와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체계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 안전도에 대한 체감도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사회적인 환경과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런 코로나 상황과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다루어지게 된 이후에는 또 노원구의 안전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소수아동, 즉 장애아동, 다문화가정아동, 학교 밖 아동,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들의 삶의 질 격차가 굉장히 계속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건 1차 조사와도 에서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발표해드리지 않은 내용들 중에 아동 친화도라든가 삶의 질 영역에 있어서 아동의 특성별로 그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가족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혹은 가족의 어떤 해체 경험 유무라든가 등에 따른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심화되고 있어서 정책 차원 안에서 이런 소수 아동과 저소득 아동이 포함되어 있는 가족들을 위한 지원이 여전히 중요한 그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동 권리와 아동 친화 도시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 권리라든가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내용들은 실제로 학교 안에 교과 과정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학교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들 보호자 모두 이런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아니면 그런 거 받아본 적 없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꽤 높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동과 관련된 전문가인 관계자 옹호자 집단에 있어서도 아동 권리 관련된 교육 참여 비율이 없다고 하는 비율이 86.2%나 되는 굉장히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아동 권리 혹은 아동 친화 도시를 구축하고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는 과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 전문가 그리고 보호자 그리고 아동 당사자가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잘 모르거나 참여 경험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아동 친화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노원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제가 간략히 제목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놀이할 수 있는 이런 통합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놀이터라고 하는 공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또 아이들이 노는 것이 중요한 것, 그 놀 권리에 대한 주민 전체의 인식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밖 프로그램입니다. 노원구는 쉼표가 있는 문화도시, 미래를 향한 젊은 교육도시라고 하는 이런 정책 사업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안에 보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주민들이 알고 그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동과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상적인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노원구에 있는 모든 아동들이 모두 다 참여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를 대신하는 국회의원을 뽑고 그들이 무엇인가 정책을 결정하고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처럼 노원구에 있는 아동들이 그들의 선출한 아동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책들이 자신의 의사결정이 반영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 구조, 그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과 그런 어떤 홍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권리 교육 프로그램 또한 강화되어야 되겠죠. 앞서서 보신 것처럼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동관리 교육 프로그램이 그냥 그 어떤 정형화된 형태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다양한 장소에서 교육의 대상들의 그 특성들을 반영한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로 좀 다양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전에 대한 그 염려들을 많이 하고 계셨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들이 아동들에 대한 어떤 위험한 행동을 지역사회가 잘 관리해 주는 것, 모니터링 해 주는 것을 중요하다고 많은 응답자들이 중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는 흡연, 음주, 인터넷 약물, 폭력과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그 과정들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일상적인 보건 환경입니다. 이제 거주지, 주거지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어떠한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냐 하면 살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도 또한 양질의 그런 환경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목소리들이 높았습니다. 이것은 구청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과과정 중심에서 좀 벗어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즉 아동 권리를 포함하여 진로 탐색, 그다음에 식습관이라든가를 비롯한 그리고 생활습관 혹은 시간 관리와 같은 일상생활 교육들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아동에게 안전하고 여유로운 주거 환경으로의 그 변화를 위한 개선 노력이 계속 필요한 것을 제안합니다. 앞서서도 보신 것처럼 이제는 기본적인 주거 시설들은 다 이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질적인 수준을 어떻게 높이는가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예컨대 아동들이 쉬거나 공부하거나 놀 수 있는 자기만의 그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집에서 지내기에 안전한 환경들을 구축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고 아동의 주거 환경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2016년 이래로 4년 만에 이제 두 번째 실시한 노원구의 아동 친화도 실태 조사 이제 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두 번째 연구를 하게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노원구가 그래도 지난 4년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거나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그런 그 인식의 수준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인식 수준을 0.1점, 0.2점 높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4년 동안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 통해서 노원구청뿐만이 아니라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연구의 결과를 보시고 계속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